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영상 플랫폼의 미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3일 토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어려운 와중에도 여러분 잘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와중은 현재 한 86,000분 구독을 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와중이라 표현했습니다. 2021년 2월 JD 부자연구소 6기 모집을 합니다. 부동산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고요. 부동산과 주식의 이제 할인된 강의도 이제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2주간은 주식 강의 모집을 하니까 그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구글에서 아니면 이 동영상 밑에 링크를 따라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소비지표 부진에도 부양책 기대, 주가 달러 국채 떨어졌다. 주가 달러는 올라가고요. 어제 나스닥은 0.5%, S&P 500 지수는 0.47%, 다우 종합 지수는 0.09% 올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이번 주 약 1%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1.2%, 나스닥은 1.7% 가량 상승했습니다. 결국 올랐다는 얘기죠. 메인 이슈는 경기 부양책 기대감으로 올랐다라는 건데요. 어제도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변동성 지표인 빅스 지수가 21.38로 5% 넘게 빠지면서 많이 내려갔습니다. 빅스 지수가 15 이하로 내려가면 시장이 아주 안정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면에서 20 초반은 아주 안정적인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없는 장이 지속되면 주로 주가는 0%대, 그러니까 0.9% 이하로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는데 대부분은 우상향합니다. 변동성이 큰 것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0%대 상승이 이어지는 것이 떨어져도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손절하지 않고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익이 납니다. 미국 정부는 2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은 총 3억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했다라는 거죠. 백신으로 인한 효과도 크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도 2021년 1월 8일 30만 594명에서 정점을 찍은 후에요. 지금 2021년 2월 11일 현재 10만 600명으로 10만 5,600명으로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지금 백신의 효과가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요. 최소 5월은 되어야 집단 면역의 효과가 나오겠지만 주가는 먼저 움직이는 만큼 앞으로 가치주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가치주란 여행이나 항공 이런 주식이라는 얘기죠. 결론은 0%대 상승이 이어지면 주가는 결국 우상향한다라는 겁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영상 플랫폼의 미래. 제2의 뱀인 나왔다. 토종 스타트업 미 데이팅 앱에 1조 9천억에 매각했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영상 메신저 아자르를 서비스하는 국내 스타트업 하이퍼 커넥트가 세계 최대 데이팅 앱인 틴더를 운영하는 미국의 매치그룹에 인수됐다. 인수 금액은 무려 17억 2,500만 달러다라는 거죠. 국내 스타트업이 미국의 데이팅 앱인 매치그룹에 1조 9천억에 인수됐습니다. 왜 인수가 되었을까? 기존의 데이팅 앱인 텍스트 사진 기반에서 동영상 기반의 플랫폼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가 대단하냐?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을 읽었다는 데서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통의 플랫폼은 텍스트에서 사진, 동영상, 앞으로 이제 AR, VR 그리고 홀로그램의 순서로 갑니다. 매치그룹에 인수된 한국의 스타트업 하이퍼 커넥트는 이런 흐름을 읽었다는 거죠. 현재 시대의 흐름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영상 기반의 대사라는 겁니다. 과거 피처폰이었을 때 그래픽은 좋았겠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나 AP 등의 하드웨어가 열악했고요.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도 아니었죠. 무엇보다 이제 통신망 자체가 고퀄리티 영상을 전송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텍스트 기반이었죠.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나왔고요. 이때 1G, 2G, 3G, 4G를 거치면서 통신 속도가 눈부시고 빨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고퀄리티 영상을 자연스럽게 전송할 수 있게 되었고요.
텍스트 기반의 플랫폼은 사진 기반 플랫폼으로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졌고 현재는 동영상 시대가 온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기반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과 같은 것이 이제 텍스트 기반이죠. 그리고 사진은 페이스북이나 왓츠앱,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사진 기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동영상 기반은 틱톡이나 유튜브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S도 자연스럽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사진 기반 플랫폼에서 틱톡이나 유튜브 등의 동영상 플랫폼으로 변하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하이퍼커넥트는 동영상 기반의 데이팅 앱이기 때문에 사진 텍스트 기반이 매치 그룹이 인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왓츠앱, 인스타그램을 인수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수를 한 것이죠. 그리고 북미에서 동영상 기반의 틱톡이 페이스북의 신규 가입자를 앞서고 있는 상황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 기반의 그 플랫폼이기 때문이죠. 틱톡이. 구글이 페이스북보다 요즘 주가가 더 오르는 이유도 페이스북보다 유튜브가 현재 시대에 맞기 때문이죠. 동영상 기반이니까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짧은 동영상 기반의 릴스라는 플랫폼을 내놨지만 SNS는 이미 동영상 기반의 틱톡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페북 틱톡 그대로 베낀 영상 플랫폼 릴스 출시했다. 요게 작년도 10월 23일 기사인데요. 릴스는 출시 직후 논란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인스타그램이 중국 유명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을 베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릴스가 틱톡이 내세웠던 15초 가량의 짧은 비디오 형식의 음악 및 텍스트 편집 기능, 화려한 특수 효과 등을 그대로 적용해 틱톡을 연상시킨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페이스북은 이미 그 전에 베껴서 재미 본 전과가 있습니다. 스냅챗이라는 SNS 메신저가 있었는데요. 스냅챗이 메시지가 사라지는 기능으로 인기를 보자 스냅챗에 인수에 나섰고요.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나스닥에 상장을 하자 스냅챗과 똑같은 기능을 출시해서 스냅챗을 한동안 주가의 지옥에 빠뜨리게 만들었죠. 그러나 한번 유행이 뒤처진 플랫폼은 다시 따라오지 못하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동영상 시대가 이미 와 있고요. 동영상 시대가 꽃을 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모두 동영상 시대에 맞춰 플랫폼이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야별로는 동영상 시대에 맞지 않아 아직도 사진 텍스트 기반의 플랫폼이 대세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신저를 본다면 메신저는 아직도 주로 텍스트 기반의 텍스트와 사진 기반의 카카오톡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이 바로 음성 기반 메신저인 클럽하우스입니다. 클럽하우스가 뭐길래 음성 SNS에 열광하나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클럽하우스는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지난해 개발한 쌍방향 음성 기반 SNS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신저는 이제 텍스트 사진 기반의 서비스에서 음성 기반의 서비스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죠. 물론 앞으로 동영상 기반의 SNS로 발전한 것입니다. 마치 영상통화와 같이 말이죠. 영상통화야 자신이 아는 전화번호로 지인과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이제 대세지만 영상 SNS가 되면 불특정 다수와 영상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앞으로 발전 가능 그 방향이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영상 SNS가 발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하이퍼 커넥트와 같이 데이팅 앱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화상 회의는 줌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더 발전을 시킨다면 영상 메신저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플랫폼을 장악하면 결제 수단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이 메신저 플랫폼을 장악하자 카카오 쇼핑, 게임 등으로 발전하면서 생태계를 이루었던 것처럼 신박한 영상 메신저 서비스가 대세가 된다면 아마도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영상을 넘어 다음 버전의 소통은 어떻게 될 것인가? AR과 VR 등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AR을 주로 지향하는 기업은 애플이고요. VR을 개발하는 기업은 페이스북입니다. 구글 글래스라고 있었습니다. 구글이 만든 디지털 안경인데요. 구글은 왜 구글 글래스를 만들었을까? 구글은 한때 모토로라를 인수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끝났죠. 이미 많은 스마트폰의 경쟁자가 출혈 경쟁으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플랫폼인 구글 글래스를 만들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구글 글래스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글래스에 들어갈 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메가히트 상품에는 서로 앱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지만 구글 글래스와 같은 곳은 앱은 돈을 줘도 만들까 말까 했기 때문이죠. IT 기업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장악하려고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스마트폰이란 하드웨어를 개발해서 iOS라는 스마트폰 생태계를 만든 것처럼 그런 식이라는 거죠. 이미 그 스마트폰이라는 생태계를 만든 애플은 굳이 새로운 하드웨어 개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기반의 AR을 만드는 것이 애플로서는 유리하고요. 그래서 애플은 AR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AR 기반의 포켓몬고라는 메가히트 게임처럼 AR 기반의 게임이 스스로 생기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영상기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페이스북은 다릅니다. 페이스북은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를 넘어서 새로운 하드웨어를 런칭을 해야 자신만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큘러스라는 이제 VR 기업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AR이 아닌 VR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VR 게임 기업을 인수를 해서 생태계를 늘려야 합니다. 페북 VR 게임사 또 인수했다. 글로벌 기업 선점 가속했다. 페이스북이 가상현실 관련 기업을 인수를 한 것이죠. 지난해 말 VR 기업인 비트게임즈를 사들인 지 3개월 만이다. 결국은 페이스북은 동영상 시대의 이후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은 VR이라는 새로운 하드웨어에 페이스북의 플랫폼을 신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VR의 시대는 언제 올까라는 건데요.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면 그때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5G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죠. 메모리 주문 늘고 가격 올라가고 원가 혁신에 더해 고공행진이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VR 동영상의 경우 기존 2D 동영상에 비해 메모리 용량이 10배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1시간 30분짜리 VR 동영상은 25GB 이상의 용량이 필요하다. 대부분 아주 이제 고퀄리티 2D 동영상 같은 경우는 한 4GB 이 정도 되겠죠. 비슷한 그 시간으로 봤을 때. 그런데 VR 동영상은 25GB 이상의 용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VR은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구동을 하려면 25GB 이상의 용량 파일을 실시간으로 받아야 가능하다는 거죠. 다운받았던 것을 실행할 수는 있으나 결국은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해야 VR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5G 시대가 온다면 진짜로 5G 시대가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이렇게 온다면 VR 시대가 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문제는 VR이 나은가 아니면 AR이 나은가라는 점이에요. VR은 실외에서 가능은 하지만 거리를 걷는 것은 아마도 이제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VR 기기를 쓴다면. 그런 면에서 AR은 거리를 걷는 것과 그 이후에 증강현실이 보이니까 거리를 걸으면서도 이제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다만 AR은 현재 스마트폰에서는 한계가 있고요. 구글 글래스와 같이 쓰는 형태의 하드웨어가 기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후에 영상 플랫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어벤져스의 자비스와 같이 허공에 컴퓨터가 그려지는 홀로그램이 대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 유리에 나타나고 있는 속도계 이런 것과 같은 그래픽은 홀로그램이 아닌 AR입니다. 현재는 동영상 플랫폼이 대세인 시기고요. 지금은 텍스트에서 플랫폼이 텍스트에서 사진 그리고 동영상 AR, VR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꽃은 이제 동영상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홀로그램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매뉴얼입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 뜨기 전에는 세계 1등 주식은 떨어져도 팔지 않고 네버엔딩 홀딩이다. 두 번째는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세계 1등은 떨어진 비율을 감안해서 남겨두거나 전량 매도 후에 비율대로 말뚝을 받고 한 달 플러스 1위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페를 참조하시고요.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플랫폼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